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리스크를 생각을 할 때 노이즈나 리스크, 보통 이걸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거를 회피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올 때 하락을 회피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주식을 다 팔고 이제 하락을 회피하고 올라갈 때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상승하는 주간에만 이제 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제 하락할 때는 투자를 쉬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상승할 때만 투자를 하고 하락할 때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인데, 왜 이게 불가능하냐?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 우리가 과거에 겪어왔던 뭐 일본 수출 규제, 이런 이슈들이 언제 어떻게 터지고, 그런 부분들이 터졌을 때 이게 진짜 시장이 빠질지 시장이 오히려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변동성이라는 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는 걸 예측을 한다라는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런 모든 이제 인간의 심리의 평균의 합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결정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확률을 예를 들어서 뭐 70%든 80%든 높은 확률로 맞춰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높은 확률로 맞춰간다 그래서 그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이 진행이 된다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 5%에서 끝날지, 마이너스 10%에서 끝날지, 마이너스 30%에서 끝날지, 마이너스 50%에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10%에 끝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섹터별로라든가 이게 뭐 기업별로 섹터별로 흐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서 주식을 팔고 한다는 거는 다시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고 했을 때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뭐 마이너스 30% 50% 이렇게 빠질 거다라고 하면 회피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지려면 버블이 극심한 경우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만이 아니고 해외 데이터까지 이제 통합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상승장이 10년, 12년이 진행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중에 거의 60% 이상은 버블을 계속 쌓아가고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쉬면서 5년, 6년 투자를 안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락을 회피하라는 마음은 노이즈라든가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줄여가는 그럴 확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노이즈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롱텀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분산이에요. 분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균 수익률을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종목수를 적게 가져가고 섹터에 이제 보유 종목수를 적게 가져가게 되면 어떤 산업의 몰빵, 이 산업이 뭔가 내 예상과 틀리게 산업 흐름들이 흘러간다거나 하게 되면 투자 손실을 굉장히 길게 안고 갈 수가 있어요.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투자 손실을 안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 기업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굉장히 강한 경쟁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라든가 국가 지원이 진행이 된다라든가 그러면 요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자, 수익은 무한대고 손실은 마이너스 100% 이상 확대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무한대의 수익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을 더블로 늘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블로 늘리는 게 이제 기업이 성장을 했을 때 100%라는 이제 투자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기업 가치와 주가가 연동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기업이 더블이 성장을 하는데 한 달 만에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 3달 만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는 시간을 투자자들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롱텀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우리가 관리하면서 투자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로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1년 8월 18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인데 뭐 이것저것 좀 뭐 한다고 방송은 이틀 후에 지금 이제 20일인데 오늘 올라가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질 수가 없는 이유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단기적인 흐름에 미쳐 날뛰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단기적인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흐름을.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흐름은 왜 예측할 수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주식시장이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에 지속된 하락에 있어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20년, 30년 후에 지금보다 적은 가치를 가질 거다. 라는 게 가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화폐 가치의 하락, 자산 가격의 상승.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 자산 가격 중에 가장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요. 상승폭이 역사적으로 10년, 20년 데이터를 놓고 보면 자, 기업이 어떤 자산보다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데이터 같은 걸 이제 살펴보면 이건 이미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니까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오를 거고 자산 가격 중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정부의 영원한 통화량 확대. 자, 중앙정부가 존재하는데 중앙정부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가장 큰 힘은 이거는 이제 화폐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돈의 통화량을 이제 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유동성 확대를 갖다 주고요. 이 유동성 확대라는 게 뭘까요? 지금 화폐가 예를 들어서 100장이 있습니다. 1만원짜리가 100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만원짜리가 100장이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를 예를 들어 화폐도 처음에 이제 100원에서 자 500원 그리고 또 1000원 또 만원 이 고액의 화폐 단위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뭔 말이냐면 이게 100장 있었는데 이걸 200장으로 늘려요. 그러면 100장이 뜬 게 200장이 됐으니까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2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또 나중에 500장으로 늘려요. 이걸 이제 1000장으로 늘려요.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긴 복잡하게 뭐 이제 기축통화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이 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흐름은 화폐 변동성도, 화폐의 가치 변동성도 사실은 예측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근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유동성을 계속 확대시키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산 가치의 영원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산 중에 가장 안전한 건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수많은 형태로 존재를 하고 계속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추구하려면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추구하는 게 돈이죠.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버는 게 결국은 기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을 해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가 뭐 일본의 반도체 회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몰락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만큼 성장파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한 군데가 영원한 게 아니고 계속 돌면서 돈이 순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자산 가치로 보면 가장 건전한 그런 보유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지수가 없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IMF가 있기 전에 버블이 굉장히 있었죠. 버블이 굉장히 있을 때 11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1993년, 94년, 95년, 요때 이제 1100포인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을 이제 열면서 이제 좀 투명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부실들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IMF가 온 건데, 자, 700포인트 정도 빠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뭐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국가에서 이제 야, IMF는 없다. 국가 부도 사태 없어. 그러니까 니네 안심해.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고 하면서 여기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가 결국 시간이 지났는데 국가부도 사태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IMF는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50% 이상 빠집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빠진 게 아니고 여기에서 빠진 거예요. 야, 부도 사태가 없다 그랬는데 국가가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근데 왜 빠질까요?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어떤 심리? 자,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건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다고 한국의 화폐로 바꾸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 그래서 그게 안전한가요? 나라가 망하면? 그러면 오히려 주식을 더 사야죠. 왜? 기업들은 이제 해외 파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파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해외 파이도 해외 공장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자산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보다 기업이 훨씬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간 IMF 때 이렇게 폭락이 왔어요. 자, 700포인트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야, 11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변동성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30% 40% 빠졌어. 바닥이다. 그러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야, 역사적으로 보면 1991년 92년에도 요런 식의 어떤 노이즈 요인들이 불거졌다가 올라가더라. 이번에도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서 2000포인트 갈 거야. 그러면은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따따버리니까 자, 돈 좀 벌어보자. 근데 어때요? 이 1년을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IMF가 불거졌던, 진짜 리스크가 불거졌던 1, 2년을 참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다 깡통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100포인트에서 투자를 시작했던, 300포인트, 700포인트에서 투자를 시작했던
2007년도 2000포인트까지 보유를 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이어갔다 그러면 수익이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지수 변동성이 하방으로 잡혔는데 이럴 때 내가 예를 들어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 확률이 90%가 넘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닷컴 버블이 봅니다. 야, 인터넷으로 세상이 바뀔 거야. 무언가 이제 새로운 산업이 필요해요. 세상에 이제 돈이 겁먹어 있어. 이머징이 다 망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인터넷 버블이 형성이 되고요. 자, 닷컴 버블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1000포인트로 회복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버블이 껴있어서 특정 섹터에 돈이 몰리면서 이제 지수가 끌어올린 거라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됐어요. 자, 이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돼서 인터넷 세상은 이제 세상을 바꿀 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에 갑자기 9.11 테러라든가 이제 전쟁에 대한 세계의 3차 대전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이슈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시장은 또 꼬꾸라집니다. 550포인트까지 또 빠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5년, 6년, 7년 동안 5년에서 7년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어때요? 자, 1000포인트에서 내려가고 1000포인트에서 내려가고 근데 그 내려가는 폭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란 말이에요. 자, 이 5년 7년 동안 사람들은 불안하죠. 물론 이중환은 이렇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안에도 수익은 많이 쌓여 있어야죠. 정상적으로 분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한번 겪었으면 계좌는 탄탄해지고 수익이 늘어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수익을 300% 500% 1000% 수익을 좀 챙겨가고 손실이 나고 기업이 망하고 했던 기업들 마이너스 100% 이상 난 그런 기업들, 그런 노이즈를 좀 털어내도 수익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1000포인트 도달했을 때는 어때요? 야, 과거에 1000포인트만 되면 미끄러졌어. 야, 고점을 봐라. 1000포인트 1989년. 자, 1994년, 95년. 자, 1999년. 자, 5년마다 고점을 만들면서 여기서 자빠졌어. 이번에도 어때? 자, 5년 만에 1000포인트가 왔어. 1, 2, 3, 4, 5. 5년 만에 또 1000포인트가 왔어. 이것도 빠질 거야. 굉장히 합리적이죠. 변동성을 갖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5년마다 폭락이 왔는데 이번에도 폭락이 올 거다. 사람들의 생각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자금을 다 받아먹고 2000포인트까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따블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극심한 버블이 형성이 돼요. 이때가 이제 인프라 버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확대할 때, 자, 물가도 크게 오르고, 금리도 IMF 시절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가 이때 20%대, 10%대,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에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국민은행에서 7%대 고정금리 상품 그거 가입했던 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그게 7년, 10년짜리였는데 그걸 지금까지 만약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해지가 됐겠지만, 연평균 7% 8%면 10년이면 이제 자산이 따블이 되는 거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저축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엄청 좋았겠지만,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이즈가 왔을 때 2008년도에 미국이 이제 부동산 대출에서 이제 노이즈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돼요. 미국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깨지면서, 자,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였던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그 노이즈가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크게 이제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저평가 수준까지 빠져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고점에 들어갔다 그래도 2000포인트, 1000포인트 이 사이 어디에 아무리 때나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래도 결국은 3000포인트 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어때요?
자, 수익이 많이 났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둔화되고 있죠. 변동성이 상하방이 둔화되고 있다면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마이너스 막 70%씩 빠지다가 이제는 가장 큰 노이즈가 10년, 10몇 년 전까지 거의 20년 전에 가장 큰 노이즈가 왔던 게 마이너스 50% 정도, 50%에서 60% 정도 줄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 리스크가 온 게 어때요? 2500포인트, 1500%까지 마이너스 30%, 40%까지 노이즈가 줄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그만큼 건전해졌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자본이 많이 축적돼 있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가치와 주가는 연동하기 때문에 너무 싼 포인트까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장률이 높았죠.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요. 상하방 변동성이. 그리고 당연히 성장률이 높으니까 어때요? 단기로는 변동성이 큰데 장기적으로는 상승률이 큰 거죠.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 상승률이 작아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또 공부를 해보면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성장률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그럼 성장률이 과거처럼 돌아올 수 없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4차 산업이라는 세상을 바꿀 만한 그 산업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겪어왔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2000포인트. 자, 미중 무역 분쟁이 막 굉장히 노이즈를 크게 갖고 왔을 때 한 1년 이상 이제 그 노이즈로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죠. 그때 2000포인트 근방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바닥 근방이라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코로나라는 노이즈를 만나면서 1500포인트까지도 깨졌다 왔단 말이에요. 그냥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2300포인트 뭐 요 구간이 왔을 때 굉장히 노이즈들이 많이 불거졌어요. 무슨 뭐 기술적으로 헤드 숄더니 뭐니 해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들이 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대중과 항상 자본시장은 반대로 가는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리를 역행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심리를 역행을 해서 역발상으로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면 항상 역발상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를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목매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진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돼요. 이것도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뭐 운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실 리스크를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적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손실이 마이너스 100%로 열려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손실폭이 더 크니까. 근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의 폭이 손실의 폭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수익이 뭐 300%, 500%, 1000%씩 뭐 수많은 경험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회원분들이 이미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투자를 시작하건 간에 오래 투자를 하면 손실이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 그래서 리스크나 노이즈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롱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회원분들 중에 판타지아님의 계좌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2월 판타지아님이 이제 판타지아님 계좌예요. 2018년 2월에 뭐 400, 500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커뮤니티에 저희 회원이 되시면서 그때가 이제 2500포인트 있을 때란 말이에요. 판타지아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500포인트가 왔던 코로나 구간 때까지 어때요?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저축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주식 투자 치시면, 아니면 원래 이제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금을 이동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구간에 저축을 하면서 시장은 마이너스 30% 빠졌어요. 마이너스 30%, 40% 빠졌단 말이에요. 시장은 마이너스 30%, 40% 빠졌는데 판타지아님은 어때요? 계좌가 마이너스 15%, 18%로 잘 지켰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마이너스 15%, 18%는 3월 종가를 기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락, 이제 뭐 1500포인트 구간에 그렇게 빠졌겠죠. 종가니까 여기 1700포인트 이 근처에 있을 때 계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종가니까.
근데 이제 1500포인트, 뭐 요 구간에 이제 만약에 지수가 이때까지 빠졌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계산을 해봤으면 마이너스 3, 40%가 찍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랑 뭐 이제 비슷하게 갔겠죠. 그때 자본 규모가 보면 뭐 이제 한 7,500만원 됐어요. 2020년 3월에. 그럼 지금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이제 투자 자본 규모가 1억 6천만원 되시고, 자, 수익이 8,400만원이 쌓였단 말이에요. 6월을 기준으로.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7월부터는 좀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됐으니까, 하락준에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6월 달까지를 계산을 딱 해보면 어때? 계좌는 어때요? 더블 이상이 올라가 있죠. 자, 3년 동안 제가 회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평균적으로 3년에 더블 정도를 목표를 하자. 근데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큰 노이즈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5년까지도 이 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10년에 5배, 10배, 이 사이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를 하자 라는 코멘트를 많이 드립니다. 자, 보면 3년에 더블이면 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4배가 되겠죠. 그럼 9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8배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이런 수익률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연평균 수익률을 따질 때도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연평균 수익률이. 예를 들어 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찍혀 있겠죠. 자, 시장이 제자리로 갔을 때, 빠졌다가 만약 제자리로 갔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수익들이 장기적으로 롱텀하게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도 뭐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막 6개월 단위, 5개월, 3개월 단위, 뭐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하고 매일 단위로 계산하고 주 단위로 계산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곡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을 그렇게 계산을 하면 평균 수익률은 10년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5년, 10년 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이게 좀 합리적인 관점이 잡혀요. 결국은 이거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는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것도 쌓이죠.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투자를 하면서 연평균 2%는 깔고 가는 거예요. 자, 2배에서 또 2배가 나면 어떻게 돼요? 4배가 되는 거죠. 처음에 2배는 어때요? 1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2배는 이제 처음에 내가 투자를 시작하고 2배는 어때요? 자, 1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리가 없고 단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판타지안님 같은 이런 상황이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제 2가 돼 있단 말이죠. 처음에 1로 시작했는데 2가 돼 있어요. 여기서 곱하기 2가 들어가면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늘어났었는데 2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원금만큼이 그냥 또 늘어난다고. 원금에 2배씩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4배가 됐는데 더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산은 8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3년 만에, 자, 1이라는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자산의 2배라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4라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리죠. 똑같이 3년씩 걸렸다고 개정을 해보면, 자, 3년에 더블이 나고요. 그 다음 3년에는 더블이 나는 거예요. 더블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5배, 10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주식시장은 이제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폐 가치가 영원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뭐 쌓여서 공부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자산 가치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는 기업 가치고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자본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다만 단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거를 내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와 주가가 연동되는 게 이꼴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죠. 기업 가치와 주가가 연동되는 건, 이건 기업 가치가 주가에 녹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왜곡 포인트를 찾는 게 초과 수익률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평가, 고평가. 자, 고평가인 자산을 어느 정도 팔고 저평가인 자산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리밸런싱이죠. 싼 자산만 계속 찾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곡 흐름을 이용하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자, 왜곡 포인트를 이용하는 게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이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노이즈를 한번 겪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결국 마찬가지, 아무리 큰 노이즈가 있고 아무리 고점에서 샀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성장을 해서 회복이 되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회복이 되든, 이게 뭐 과거에 뭐 돌아가서 1994년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 투자를 안 할 거예요? 1998년에 투자하면 되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이나 1994년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위치나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도 이게 여기에서 이제 뭐 폭락이 와서 2500포인트까지 빠질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서 올라가갖고 5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다만 이제 많이 빠질 때는 항상 기대 수익률이 커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는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판타자님 어때요? 그리고 회원분들 평균이 지금 이제 뭐 100% 이상 수익이 쌓여있는 회원분들이 많아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이어온 분들은. 그래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수는 이제 30% 올랐어요. 2018년도 이제 1월, 2월 뭐 이 수준에서 지금 보면 한 지수는 30%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근데 회원분들 계좌는 어때요? 100% 이상 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투자 잘하고 있는 거죠. 아웃퍼폼을 따따블을 냈는데, 지수 대비. 왜곡 포인트를 잘 살려서 우리는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아웃퍼폼 3배 이상 나 있죠. 여기서 또 회원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야, 백화점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언제 내냐, 이딴 소리 하는 쓰레기를 많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을 최대한 깔고, 회원분들 보세요. 100개, 200개, 300개, 막 500개씩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종목들. 그렇게 해서 관리하니까 어때요, 장기적으로? 종목수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수익이 이렇게 나잖아요. 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압축 포지션도 달라지는 거예요. 최소 보유 종목은 20개 이상 갖고 가야 됩니다. 자, 분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는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된다.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수익은 무한대고 손실은 마이너스 100%로 정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 이상의 손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은 장기적으로, 복리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폭락이 오게 되면 당장 계좌 잔고 하락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미래의 수익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당장 내 계좌는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 내 수익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당연히 계좌를 딱 보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빠지고 있는데 내일 더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계좌 손실이 더 커질 텐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손실 구간들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해요. 투자 경험이 3년, 5년, 10년.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명확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10년 했다고 그게 다 경험이 쌓인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를 경험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 폭락의 나에게 어떤 수익을 갖다 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좌 잔고 하락을 보지 말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빠지는 것도 아니죠. 뭐 빠지려면 지수가 한 20% 30% 정도 빠져야 빠졌다 그러는 거지. 이제 회원분들은 그런 경험들 다 해봤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거 다 겪어봤잖아. 코로나 폭락. 그러면 뭐 이게 뭐가 겁나요? 이거 뭐 빠져봐야 아무것도 아니지. 빠졌다 올라오는 건데. 빠지는 거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건 영원해요. 자, 상승은 영원하고 하락은 어때요? 제한적이에요.
하락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면 일단 빠졌다 올라온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이걸 보고 투자를 롱텀으로 하는 거죠. 이제 큰 수익이 쌓여가겠구나 하고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다만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든 3년, 5년을 견딘다. 견딜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아니고 5년 이상은 견딜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명확하게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면 실패는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실패는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딱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뭐 지구의 멸망. 그러니까 뭐 인간이 사라지는. 그러면 뭐 돈이라는 건 사라지겠죠.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의 저장 수단이니까. 지구의 멸망이 되면 어차피 뭐 다 죽을 건데 돈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이제 한국의 멸망. 한국이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든가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근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베네수엘라처럼 한국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딱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제 막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화폐를 이제 대입해서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부의 규모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럼 한국이 멸망하게 되면 사실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망한다 그래도 이건 노이즈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만 이제 한국이 공산화되게 되면 한국이 공산화돼서 기업의 자산들을 막 다 회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도둑놈한테 뺏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열애로 치면 그런 경우의 수들만 제외하고는 실패가 불가능해요. 항상 우리가 롱텀하게 투자해야 되는 방법들,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오래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